점수라는 거. 변환 점수라는 거는 자, 요런 거거든요.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점수를 설정하는 걸 변환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각 대학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변환 점수를 한다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이게 성균관대 정시 모집 요강인데 여기 보면은 이 탐구 영역은 백분위별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이게 변환 점수죠. 근데 성균관대 좀 특이해요. 영어도 등급별 변환 점수를 활용한다.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앞에 봤던 뭐 동국대나 서강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연대나 건대나 이런 학교들은 건국대나 이런 학교들은 다 지금 영어 등급별 점수가 몇 점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성균관대는 영어 등급별 변환 표현 점수를 활용하고 그 등급별 변환 표현 점수는 수능 점수가 발표된 이후,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따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성균관대 영어 변환 표현 점수가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 좀 특이해 보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요게 작년에 성균관대 영어 영역 변환 표현 점수인데 그 이제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미리 나와 있었고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강대도 100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네는 100점이란 점수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최고 점수가 132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또 하나 특징이 뭐죠, 지금? 이 변환 표현 점수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변환 표현 점수 잘 보시면 그쵸? 1, 2등급이 같아요. 1, 2등급이. 그 1, 2등급 점수가 왜 같으냐? 1, 2등급 점수가 같은 요 부분이잖아요. 132, 132로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데 이게 왜 같냐? 당해년도 수능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성적 이후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환 점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해년도 수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영어 1등급의 비율이 4%대였거든요. 4.71%.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비율이 4.71%로 비교적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등급과 2등급의 점차를 주게 되면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차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2등급인데,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인데 국수탐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균관대는 이걸 미리 발표하지 않고 수능 성적이 발표된 다음에 그 점수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수능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발표가 된 다음에 저렇게 발표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탐구 영역은 백분위별 변환 표현 점수라든지 영어 영역은 등급별 변환 표현 점수를 적용한다, 활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당해년도 수능 점수 분포를 고려해서 성적 발표 이후에, 성적표 배부가 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성균관대가 영어는 성균관대가 거의 유일해요. 근데 탐구는 거의 모든 대학이 이 변환 표현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거의 다 모두 수능 이후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백분위별 변환 표현 점수를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백분위별 변환 표현 점수 쓴다는 게 뭐냐면 탐구 과목은 표현 점수의 과목별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A 과목과 B 과목,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나 뭐 사회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백분위여도 표현 점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변환 점 지금 요 장표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변환 점수라는 거, 그러니까 환산 점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걸 이미 고정을 해놓은 건데 변환 점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발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 배포가 된 뒤에 그걸 발표하는 그런 구조를 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꽃님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등급하고 4등급 차이가 이제 26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하고 2등급이 합치면 벌써 2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23% 정도가 되는 거, 22점 뭐 88%, 22.88%가 되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성대가 생각하기엔 2등급까지는 그냥 둬도 3등급의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고 4등급까지가 우리 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정시에만 해당된다라는 게 그 수시의 최저는 어차피 등급 기준으로 모든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1, 2등급을 같이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발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구조를 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예.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묻는 의도를 알아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좋겠는데. 예. 예.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탐구 100분에 의한 변환 표현 점수는 그럼 뭘 말하느냐? 탐구 100분에 의한 변환 표현 점수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년도 탐구 영역의 일부 과목별 100분위 과목 100분위별 표현 점수 분포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음에 이걸 딱 보시고 드는 느낌을 그대로 한번 꼭 채팅 안 하셔도 돼요. 예, 말씀으로 해보세요. 지금 예, 말씀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중에 한 100분 정도만 실천을 한번 해봐 주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분이면 50%가 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아, 저걸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다. 이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딱 얘기를 해보시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 그럼 맞췄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100분위 별로 표준 점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셨나 지금? 모든 100분위에 표준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 지원 G2를 보시면 생원 지원 G2는 다 100분위 100에 표준 점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윤도 100분위 100에 표준 점수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정체화법을 보면 100분위 99 안에 71과 70이라는 두 개의 표현 점수가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구는 저렇게 100분위가 비어있는 쪽들이 되게 많아요. 되셨죠? 자, 요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100분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생원 지원을 보면 만점이 잠시만요. 생원 지원은 만점이 지금 뭐에 있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뭔가를 됐죠. 네. 생원 지원은 만점 표점이요. 만점 표준 점수가 69, 68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2도 만점 표준 점수가 72라는 거예요. 이게 만점 점수예요, 만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생유는 만점을 받으면 65라는 표현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쵸? 원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요 표현 점수와 100분위 관계만 따져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와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는 모두 100분위 93이라는 점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표를. 요 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이 93이라는 점수가 없고 그리고 생활과 윤리와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와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은 모두 92라는 표현 점수, 100분위가 없어요. 아예 그 100분위에 비어 있는 겁니다. 즉, 이 66이라는 이 점수로부터 65라는 점수로 내려갈 때 이 66이라는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거의 3%가 넘어서 66을 이 66 점수 다음 받은 65라는 표현 점수를 받은 친구들의 100분위가 9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100분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게 수능 탐구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쪽에는 이렇게 따닥따닥 좀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간격이 좀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이게 정교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한 점수당 인원이 많아지게 되니까 백분위가 이렇게 증발되는 구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백분위가 사라지는 구간 자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자, 백분위 98에 주목해서 보세요. 백분위 98. 백분위 98은 어떤 과목 친구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지금. 표현 점수를 반영하는 어떤 대학이다. 어떤 대학이 표현 점수를 반영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백분위 98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분위 98을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백분위 98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지구과학 2가 가장 유리하고, 생활과 윤리를 이수한 아이가, 응시한 아이가 가장 불리하죠. 예, 최선을 다하자님 비슷한 거예요. 예, 동점자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지구가 98이라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그 받은 아이들은 70, 지구과학 2 아이가 제일 유리하고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가장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백분위가 98인 모든 아이에게는 동일한 표준 점수 또는 99인 아이들한테는 모두 동일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제가 98로 설명했으니까 이걸 98로 내릴게요. 자, 98로 내려서 제가 98로 설명을 해서 98이 점수가 많아서 98로 할게요. 자, 요렇게 다시 요렇게 보면 요렇게 동일 표준 점수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분이 98을 받은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표준 점수를 적용을 받고 그 동일한 표준 점수를 각 대학이 발표해 주는 거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탐구 100분위한 변환 표준 점수. 변표 개념, 이게 줄여서 애들이 변표라고 부르는데 이 변표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17개의 과목, 그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하면 17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17개 과목의 평균, 표현점수 평균 또는 9개 과목의 표현점수 평균, 8개 과목의 표현점수 평균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개념이 돼야 이 다음에 나오는 예시를 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과목별로 보면은 95라는 이 백분위가 사라지지만, 그쵸? 이 특정한 과목들로 보면 95라는 백분위가 사라지지만, 특정한 과목에는 95라는 백분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환표현 점수는 모든 백분위에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요 세 과목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문, 지원, 지투. 요 세 과목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과목에서, 지금 보시면, 이 세 과목에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구조. 이게 이제 숭실대의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인데, 이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지금, 우리가, 이 숭실대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보시면 우선, 숭실대는 전년도에는 인문계열, 경상계열, 자연계열 2, 그 다음에 융합특성화학 자유전공학부는 사회탐구를 받든 과학탐구를 받든 동일한 변환 표준 점수를 썼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만 지원할 수 있었고 과학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는 이렇게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탐구를 받더라도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거나 경상계열로 지원을 하거나 자연계열 2라고 이제 명명해 놓은 묶어 놓은 그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할 때는 과학탐구나 사회탐구가 백분위가 동일해도 그 백분위가 동일하면 똑같은 동일한 표현 점수를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98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그럼 사문이 있고 지구과학 2가 98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문은 68이고 지구과학 2는 72지 않습니까? 그러면 4점 차이가 났잖아요. 4점 차이가 났지만 실제로 숭실대의 정시 과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98점은 67.77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학 2를 본 친구들은 거의 5점 가까이, 그러니까 4점 뭐 몇 점이겠죠? 4.23점 정도가 깎여서 들어가는 거고, 사문을 본 친구들도 0.23점 정도가 깎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문이든 G2든 모두 67.77로 반영된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1에 지원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지구과학 2를 본 친구는 96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고, 지구과학 1을 본 친구들은 65의 100분위를 95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표현 점수가 65고 75잖아요. 그럼 얘네 둘 차이가 100분위는 1점 차이 나지만 표현 점수는 몇 점 차이가 나요? 이걸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 이건 표현 점수가 100분위는 1점 차이가 나지만 표현 점수는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선택 과목의 그 차이 때문에 물론 얘가 100분위가 1점이 더 높기는 하지만 이게 점수 차이가 5점이나 나니까 굉장히 그 편차가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과목을 모두 여기 옆에 있는 변표를 사용하게 되면 96, 95에서 96은 68, 그 다음 95는 67.31의 변환 표현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 점수는 5점 차이가 나지만 변환 표현 점수로는 0.69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변환 표현 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대학들이 언제 발표를 해준다고요? 변환 표현 점수를 언제 발표해 준다고? 수능 성적 발표가 난 뒤에 해주는 거예요. 그쵸? 네, 수능 성적 발표가 난 뒤에 해주는 겁니다. 오늘 들으시고 꼭 579, 579, 579화, 예, 579화, 예, 여유 되시는 분들 채팅에 써주세요. 579화. 수경 원장님 글 중에 597화가 있는데, 그 597화에 가면은 변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두신 게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597화. 597이요. 579 아니고 597. 제가 말 잘못했나 보다. 597, 597. 597화, 597화. 579 아니고 597, 597. 예.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채점 결과가 나온 뒤에 나와요. 채점 결과가 나온 뒤, 채점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적표가 배포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597화, 597화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 탐구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현 점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서강대의 변표인데요. 작년 서강대 변환 표현 점수예요. 작년 서강대 변환 표현 점수인데, 여기 지금 89부터 81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점수차를 보시면 여기는 0.32점이 나지만 여기는 0.24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도 여기는 0.4, 여기는 0.42, 0.5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0.46, 0.3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같이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분위에 따르는 이제 유불리만 존재하는 거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분위에 따른 유불리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탐구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학들이 이 부분을 조정하기도 해요. 요 간격을 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97화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발표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딱 보고 나서 과채점 끝났는데 변표는 언제 발표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달 수 있죠. 댓글을 이제. 그죠? 그런 질문이 나오면, 변환 표현 점수는 성적이 발표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대학들이 이제 일주일 안에
대체로는 발표를 해요. 일주일 안에. 근데 이 수능 원서 접수, 그러니까 그 정시 원서 접수 하기 전에만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점수차가 1점이 아니라 훨씬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개를 합쳐서 0.4, 0.39, 0.34까지 이걸 다 합치면은 요거 합치면 이제 1점 뭐 1.3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13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1.1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백분위는 2점 차이가 났는데 표준 점수는 1.2, 뭐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간격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로 가면 줄죠. 주는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애들도 많은 애들도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변표를 활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좀 줄죠.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뭐 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전체 총점에서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1점씩 따박따박 떨어지고 뭐 그 100분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뭐 표현 점수가 3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4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탐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국수를 잘 보고 탐구를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보다는 요런 식의 점수 반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국어와 수학은 표현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이게 백분위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표현 점수가 3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4점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격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탐구는 요게 2점, 백분위 2점 차이가 나도 변표를 활용하게 되면 이게 표점이 2점 정도 식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뭐 1점 얼마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탐구를 좀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변환 표현 점수를 사용하는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더 포함이 되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아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서강대는 워낙 탐구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 표현 점수 변표 기준으로도 격차가 좁고 그것이 0.6밖에 0.6을 또 거기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1을 곱하면 똑같이 가는 건데 0.6을 곱하면 더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예. 597화 꼭 읽어보세요. 597화.